오늘은요, 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 우리가 마이 플랫폼 설치하고, 그죠? 조금 가물가물한 얘기가 됐습니다만, 자, 월요일날 저희가 마이 플랫폼 설치하고, 툴 깔고, 툴 안에 있는 다이얼로그, 기능들, 공부를 했고요.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같이 한번 해봤죠. 마이 플랫폼으로 프로그램 개발할 때 뭐부터 만들어요? 프로젝트, 그죠? 자, 프로젝트 안에 각 파트를 그룹이라고 부르고, 그룹 안에 폼이 존재하고, 폼 위에다가 컴포넌트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하고, 이벤트를 골라서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하고, 자, 이런 과정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직접 그려볼 때 제일 중심축에 데이터셋이라는 놈이 있었어요. 그죠? 자, 여기에다 데이터 담고 또 배분하고 다시 또 수렴해서 서버로 저장하는, 자, 이것들이 일련의 액션의 주축이 될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 컴포넌트, 특히나 데이터셋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때는 기본적인 기능들로만 다뤄보셨지만 오늘은 컴포넌트 주요 기능 시간을 조금 앞으로 빼서요. 데이터셋 안에는 과연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 특히나 상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여러분의 에듀케이션 예제를 열어주세요. 자, 열어주시면 여기에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각종 컴포넌트 예제를 구성해 넣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일일이 다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다 못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 번씩 열어보시고요. 관련된 질문사항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저희가 문서 자료 나눠드렸죠. 그죠? 자, 문서 자료에 보시면 컴포넌트별 주요 기능, 그래서 여러분에게 배포되어 있는 그 예제들을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했어요. 저희가 문서로. 자, 그러니까 가급적 이쪽에서 내용들을 보시면, 아, 요 기능 만들려면 프로퍼티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구나. 자, 상세 내용은 여기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만 볼게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셋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데이터셋 예제 찾아서 열어주세요. 이미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서 보셨겠지만 마이 플랫폼 핵심 컴포넌트 꼽으라면 두 개입니다. 데이터셋, 그리드죠. 자, 그 중에서 데이터셋, 얘는요 정말 중요한 놈이에요. 왜냐, 얘 빼곤 데이터 넣을 데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데이터셋을 잘 다루는 게 화면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잘 보존하고 처리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자, 데이터셋을 좀 더 자세히 알려고 하시면 F1 키 눌러서, 자, 매뉴얼로 들어가 보시고요. 컴포넌트 레퍼런스 부분에 컴포넌트들 하나하나 설명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중에서도 데이터셋 찾아서 열어보시면 프로퍼티도 꽤 되고요. 메소드 특히 많습니다. 메소드. 왜냐하면 데이터를 다루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연산,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들이 많이 지금 탑재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거 일일이 오늘 다 보면 세월 가는지 모르고 보겠죠. 자, 그래서 몇 개만, 특히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것들 중심으로 기능 설명 약간 하고, 그 다음에 동작 원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찾으시는 그 기능이 아마 요걸 것 같아요. 웹에서 워낙 이 소팅 기능이 약했다 보니까 소팅 돼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자, 소트라는 기능. 저희가 전 시간에 데이터셋과 그리드에 관계된 내용을 알려드릴 때 제가 반드시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눈에 보이는 그리드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셋에서 모든 행위들을 처리한다. 그리드는 그 내용을 보이는 데 집중하고 입력받는 규칙에 집중해라.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데이터도 소팅, 정렬을 시킬 때 그리드가 아닙니다. 그리드는요, 액션만 받아요. 더블 클릭할 수도 있고 엔터키를 칠 수도 있고 이런 오퍼레이팅만 받는 거고, 직접 그 행위를 누가 하느냐? 데이터셋이 한다 이거죠. 자, 데이터셋을 흔들어서 정렬 기준을 바꾸면 그리드는 자동으로 다시 디스플레이가 돼서 보일 겁니다. 자, 소트 사용법을 보니까요, 인자가 컬럼 id라고 나오질 않고 컬럼 리스트라고 나왔네요. 컬럼 하나만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복합 조건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엑셀 같은 거 보시면 정렬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키를 잡을 수 있죠. 데이터셋, 지금 마이플랫폼의 데이터셋은요, 개수 제한 없습니다. 데이터셋 안에 들어있는 컬럼이라면 얼마든지 기술하셔도 돼요. 자, 해당하는 내용, 여기다가 원하는 내용들을 기술합니다. 자, 마이플랫폼에서 뭘 나열해라 이러면 중요한 거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룹, 그 다음 그룹, 그 다음 그룹. 순서대로, 중요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자, 숫자를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나 0은 거의 다 안 쓰겠다는 뜻입니다. 숫자는 거의 다 정수가 들어가고요. 역시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세요. 1번 제일 중요한 거, 2번 그 다음 중요한 거. 자, 이렇게 숫자를 먹이시면 거의 90%는 맞을 겁니다. 자, 사용법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제공한 예제에 들어있는 사용법을 보니까 자, 소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거 역순 소팅 하기도 하고요. 자, 해당하는 거 오름차순 소팅 하기도 하는데 내용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DB랑은 관계없어요. 데이터셋 안에 들어있는 내용으로만 소팅, 정렬을 하는 겁니다. 자, 해당 기능 구현하는 소스를 보니까 소스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소트 그리고 컬럼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앞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죠? 해당하는 1번 컬럼 값으로 먼저 정렬하고 같은 값인 경우에만 2번으로 세부 정렬을 하겠다. 자, 이런 순서로 알아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끝에 사용법을 보니까 true, false 불린 값이 있어서 true 하면 ascending, false 하면 descending입니다만 이거 별로 안 써요. 그죠? 어떻게 소팅할 때 하나 갖고 컬럼을 모조리 다 똑같은 정렬 기준을 맞추겠어요.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분명히 날짜는 작은 순서로, 금액은 높은 순서로 이렇게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컬럼 이름 옆에다가 콜론 붙여주시고요. A 아니면 D를 붙이세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A는 ascending, D는 descending으로 붙이셔서 혼합으로 구성하시면 원하는 방향대로 소팅을 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리드 더블 클릭 여기가 집중하지 마시고 자, 사용자가 어떻게 소팅을 원하는지 행위하고 또 어떻게 조합을 해주면 좋을지 조건만 건져낼 수 있다면 우리가 문자열을 동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소팅,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의 소팅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많은 활용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팅도 꽤 많이 사용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또 데이터셋에서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필터입니다. 필터. 자, 필터. 아까 보셨던 소팅은요, 여러분이 쿼리문을 작성하신다라고 보면 걔는 오더 바이 한 거죠. 오더 바이. 그죠? 필터는 웨어 조건입니다. 웨어 조건. 지금 현재 데이터셋을 DB 테이블 마냥 집어넣어 놓고 웨어라는 조건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꺼내보고 싶을 때 자, 그때 필터라고 하는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자, 필터 옆에 조건절을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하는 조건절에 물론 등호, 부등호, 논리연산식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AND 기호, OR 기호, 그죠? 자바스크립트 AND 기호 원래 이렇게 씁니다. 그죠? AND는 &% 기호 2개로, OR는 파이프라인 기호 2개로 엮으시면 여러분이 보통 작성하시는 그 웨어 조건 다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걸면 만족하는 것만 보겠다는 겁니다. 만족하는 것만. 자, 지금 화면에 구성되어 있는 소팅을 보니까 자, 필터를 보니까 필터 누르니까 1번이 사라졌네요. 왜 그런가 로직을 보니까 필터가 지금 컬럼 1이 문자 1보다 큰 것만 보여라. 문자 1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자, 요렇게 조건을 건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숨겨진 데이터는요, 지워진 거 아닙니다. 살짝 숨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제가 조건을 해제시키거나 변경시키면 그대로 원상 복귀가 됩니다. 자, 이 필터를 언제 많이 쓰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이런 경우에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흔히 작성하시는 그 프로그래밍에 마스터 디테일 구조가 있습니다. 그죠? 마스터 키, 그죠? 대분류 같은 거 누르면 걔한테 있는 소분류가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이것들을 보통 대분류 클릭이나 대분류 로우 포지션 위치에서 리로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건 바꿔서 재조회, 요만큼 조건 조회 이런 것들 하시는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많으면 그럴 가치가 있겠죠. 이 그룹 하나에 깔린 게 100개씩 된다면 조회해가 넣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분류, 중분류사 다뤄보지만 소분류 다 꺼내봐야 6건, 10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소분류 다 꺼내서 200건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케이스가 아마 20개도 넘고 이러면 그때그때마다 쪼개서 가져와 봐야 10건이에요. 자, 우리는 시스템 빵빵해서 해당하는 거 10건 가져오나 100건 가져오나 속도 차이 조금밖에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매번 서버까지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이럴 때 바로 필터를 쓰는 겁니다. 데이터를 그냥 있는 대로 다 디테일 조회해 놓고 얘를 누를 때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필터링을 걸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해당하는 화면에서처럼 데이터는 다 있지만 해당하는 것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저희가 그 월요일에 예제 진행하면서 콤보에다가 이너 데이터셋 만들어 넣었죠. 자, 이 필터를 이너 데이터셋까지 연결을 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해당하는 거 제가 B동 고르면 B에 대한 항목만 나오고, 그죠? 해당하는 거 저희가 C동 고르면 C에 대한 항목만 나오고.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식료품 고르면 음료수 목록 보이고, 그죠? 뭐, 빵류 고르면 제가면 보이겠지만, 사실 다 합쳐도 우리가 몇 건 안 됐대. 자, 이러면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겠죠. 자, 또 하나의 예는요, 자, 여러분들에게 페이징 기능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도서 목록을 조회하면 냅다 100건, 200건씩 뿌리지 말고 페이지 번호 쭉 붙여서 10건씩 잘라 뿌려달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0건 때문에 서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요. 그죠? 시간 잡아먹을 텐데. 한 번 가져올 때 아예 100건 갖다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번호를 누를 때 우리는 필터를 걸어주면 되는 거죠. 처럼 사용자는 스크롤도 생기지 않고 원하는 내용들을 빠르게 얻어낼 수 있겠죠. 이분이 100건 다 보고 다음 누를 때나 우리는 100건 더 갖다가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해당하는 버튼 누를 때 뭐 해야 돼요? 요만큼 조회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필터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필터의 사용입니다. 자, 이렇게 자, 여러 가지 메소드가 데이터셋 안에 있어요. 자, 근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좀 부담이 되는 듯 하다가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똑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그죠? 특히 여기도 보면 getNow 타입 NF. 그죠? max NF. 또 밑으로 가면 sum NF. 그죠? 뭔가 이 NF가 특정한 의미를 띠는 것 같죠? 자, 여러분에게 제공된 이 메소드에는요, 일정 특정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름 끝에 NF 붙는 경우예요. 자, 이 NF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신 필터의 관계가 있는 기능입니다. 자, 정확한 표현은요, not 필터예요. 필터 빼고 적용하는 경우를 NF로 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get colum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데이터셋의 메소드입니다. 자, 얘는 지정된 위치의 값을 꺼내요. 즉 0번 레코드 컬럼 1의 값을 꺼내요. 지금 0번 레코드 컬럼 1의 값 요거죠. 자, 근데 필터를 걸면 아마 얘는 사라질 겁니다. 자, 행위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첫 번째 레코드 컬럼 1의 값을 꺼내라. 1번 꺼내죠. 자, 근데 필터를 걸었어요. 그죠? 지금 이 상태에서 0번 레코드. 그러면 눈에 보이는 레코드가 0번 레코드입니다. 여기서의 값은 4를 꺼내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1번이 지워진 건 아니라는 거. 그죠? 자, 그런데 나는 그 값을 구하고 싶어요. 전체 중에 제일 작은 거와 지금 현재 제일 작은 거를 비교한다든가, 전체의 카운트와 지금 현재 보이는 카운트를 비교한다든가. 자, 이런 거 할 때 바로 NF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름 뒤에 NF 붙은 걸 고르시면 굳이 필터 해제 안 해도 오리지널 데이터를 대상으로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로우 카운트라는 게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누르시면 해당하는 현재 카운트를 구해줄 거고요. NF 붙은 걸로 호출하시면 전체 카운트를 호출하겠죠. 여기에 있는 썸도 그냥 호출하시면 눈에 보이는 데이터만 다 더해주겠지만 NF로 호출하시면 전체 카운트 전체를 다 써내서 내용들을 결과를 보여주겠죠.
자, 이게 NF 붙어 있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의 군이 있어요. 또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얘는 이번에는 이름 앞머리에 케이스라는 게 붙어 있는 겁니다. 케이스, 뭔가 케이스 처리 해줄 것 같죠? 자, 이제 기능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썸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의 썸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컬럼에 이름을 적어라. 그죠? 보통 우리가 그룹에서 많이 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익스프레션을 적어라. 이런 문장도 있네요. 사용법에 보니까. 익스프레션. 저희가 첫 시간에 그리드에다가 수식 적으면서 한번 써봤어요. 그죠? 익스프레션 에디터 나와가지고 거기다 막 이렇게 수식 적용했었잖아요. 자, 익스프레션 나오면 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연산자를 쓸 수 있다. 그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호, 부등호, 연산자를 쓸 수 있다. 자, 두 번째, 컬럼 이름을 기술해서 수식을 꾸밀 수 있다. 그죠? 세 번째, 마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얘가 이거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다가 함수 호출해 가면서 연산자 써가면서 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제공된 예제는 바로 이런 예제입니다. 익스프레션 사용한 경우죠. 보통은 이렇게도 많이 써요. 단순 썸 같은 경우는 그냥 컬럼 이름 쓰시면 되는 거고, 얘는 복잡하게 지금 합산을 하고 있네요. 필터가 사실은 걸려있지 않아도 얘는 컬럼 1의 값, 이건 컬럼명이죠. 일보 문자 1보다 클 때 연산자 나왔죠? 만 컬럼 1의 값을 더한다. 여기서 IIF가 함수입니다. if문처럼 수행하는 함수예요. 자, 이러면 필터 없어도 조건썸 했겠죠, 사실은. 그죠? 자, 바로 이 경우입니다. 썸을 할 때 조건이 적용됐을 때 요 케이스 처리가 내부에서 처리되는 케이스 썸을 쓰시면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그냥 썸보다는요, 케이스 썸이 성능이 조금 더 좋아요. 자, 근데 무조건인 경우에는 아니겠죠. 그죠? 조건이 아예 없을 때는 그냥 썸이 나실 거고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케이스 썸이 날 겁니다. 자, 근데 사실 데이터 건수가 얼마 안 되면요, 썸이나 케이스 썸이나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100건 정도 썸 해보시면 느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자, 화면마다 아마 결판 났을 겁니다. 화면마다 데이터 많이 조회하면서도 조건적인 썸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때는 놓치지 마시고 케이스 썸 골라가며 쓰면 제일 효과가 좋을 거예요. 보통 평범한 화면들 이런 거 말고 조건이 많은, 조건이 있으면서도 데이터 용량이 좀 되는 것들 있죠? 자, 그런 내용들에다 케이스가 붙어 있는 거를 이용하세요. 썸뿐만 아니라 민, 맥스, 에버리지, 카운트, 연산하는 거의 모든 것에 케이스가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른 프로그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소드 얘기는요, 요 정도에서 마칠게요. 이 정도에서 마칠게요. 일일이 메소드 하나씩 설명드리면 너무 지루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자습,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데이터셋은 데이터를 보관하는 버퍼로서 여러 가지 상태를 갖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데이터셋 사용하실 때 요 파랗게 반전된 줄의 의미 말씀드렸어요. 그죠? 현재 레코드가 무효한 위치, 가리키고 있는 위치, 바인딩이 걸리는 위치, 그죠? 저희가 에디트 박스라도 연결을 했더라면 해당하는 게 요 값들만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드에다가 색깔을 칠하지만 사실 이 정보 누가 갖고 있었어요? 데이터셋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어디에다가? 데이터셋.row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딜리트 키코딩 할 때, 그죠? 현재 위치 지워라. 그때 썼잖아요. 자, 현재 위치 지워라. 자, 현재 위치 0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데이터셋에 1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값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카운트를 셀 수도 있고요. 자, get 컬럼. 모든 메소드예요. 앞에 get자 붙으면 조회용입니다. 자, 해당하는 위치에서 지금 컬럼 1의 값을 얻어올 때, 조회하고 싶을 때 get 컬럼 값을 꺼내는 거죠. 자, 거꾸로 입력의 메소드는요, 똑같은 이름 앞에 이번에는 set이 붙으면 입력의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조회한 그 자리에다가 문자 A를 집어넣도록 세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능이 동작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상태입니다.
뭐 개셋 정도에 제가 말씀만 드려도 알아내실 거고, 자, 세팅했어요? 로직에서 했어요? 손으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상태 바뀝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 많죠. 서버에서 데이터 조회에다가 초기 값을 바꿔요. 그죠? 쭉 초기 값 필요한 거 세팅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그냥 오픈하면 다 여기가 어떻게 돼요? 초기 값을 다 세팅해주고 나면 다 업데이트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사용자한테 그냥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저장할 때 이거 다 서버로 업데이트 날릴 거 아니에요. 자,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면, 자,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는 걸 아시고, 아, 나는 이거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값만 좀 세팅해주고 말았으면 좋았을 걸. 이럴 때는 apply chang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셔서 상태를 이 시점에 데이터는 그냥 두고 상태만 초기로 인정을 해줘라. 자, 이런 행위들을 벌려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저희가 그 내용 다 무시하고, 아, 그럼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시작할게요. 자, 이래서 apply change 적용 시점을 잡습니다. 자, 이런 상태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버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노멀이라고 부릅니다. 자, 레코드를 입력했겠죠. 저희가 add row, 그죠? 맨 끝에 들어갑니다. insert row, 원하는 위치로 삽입이에요. 자, 하시면 해당하는 거 insert라는 마크가 들어가요. 자, 해당 들어있는 데이터를 제가 수정하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단어를 낯설지 않아요. 저희가 첫날 봤어요. 뭐죠? 서버에다 레코드 보낼 때 타입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 단어가 들어가서 서버로 가는 거 보셨죠? 자, 이거 서버로 보낼 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늘 보관 중입니다. 나도 이걸 좀 알아내서 좀 요모조모 쓰고 싶은데, 자, 그럴 때 그것을 타입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레코드의 타입을 알아내는 거. get row 타입을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레코드 상태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내용을 여기다 써본 거죠. 이 내용. 자, 해당하는 거 get row 타입을 통해서 현재 데이터 상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세요. 자, 상태 얘기를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새로 입력하면 insert 그랬죠. 자, 이 insert는요, 사람이 수정을 해도 상태 계속 insert입니다. 로직에서 수정을 해도 계속 상태 insert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서버로 가져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얘가. 저희가 입력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뭐가 원래 들어있어야 꺼내서 수정을 할 텐데, 얘는 갖고 가서 입력밖에 할 게 없으니까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서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서버에다 내가 이 데이터를 최종으로 입력하면 되겠다. 계속 입력을 유지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업데이트, 수정 상태가 되는 거냐? 서버에서 가져온 노멀 데이터를 사람 손으로 변경할 때, 로직으로 변경할 때 내용이 달라지면 그때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이번엔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서버에서 가져온 노멀 상태 데이터를 삭제한다면 저희가 내부로 삭제 처리를 하고, 이거 서버로 보낼 때 딜리트 마크 붙어서 서버 가는 거 보셨죠? 자, 얘를 레코드 카운트에 세 갖고 있어요. 삭제된 놈 하나 있음. 지금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인서트 돼 있는 상태를 지우면 얘는 더 이상 삭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죠? 레코드 카운트가 두 개가 안 되고 하나를 계속 유지를 하죠. 자, 노멀 지운 건 삭제로 처리했지만 인서트 지운 건 그냥 취소로 처리했던 거죠. 자, 인서트는 만들었다가 지우시면 그 상태에서는 그냥 취소가 돼서 원상 복귀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만들고 나 혼자 지웠는데요. 그죠? 서버로 보낼 거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은 업데이트입니다. 자, 업데이트 지우면 당연히 삭제 카운트에 올라갑니다. 자, 하지만 눈에 보이는 팔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걔는 원래 무슨 값을 갖고 있었죠? 그 값으로 되돌려져서 오리지널 데이터로 되돌려져서 삭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야 서버에 가서 뭘 찾아 지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레코드의 오리지널 데이터, 지금 얘도 수정된 거죠? 너 원래 A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원래 무슨 값이야? 로컬에서도 구하고 싶죠? 그럴 때 org 컬럼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시면 원래 값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로컬에서. 자, 그럼 만약에 제가 1로 돼 있는 값을, 아니 A로 돼 있는 값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면 상태는 다시 노멀이 되게 됩니다. 자, 마이 플랫폼에서는요, 수정했다, 돌아왔다, 이런 거 아니에요.
현재 상태와 원래 상태가 같다 다르다. 이걸 가지고 업데이트나 노말이냐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를 아시고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초기값 세팅하시면 반드시 어플라이 체인지 한번 불러서 상태 클리어를 해주라고 말씀드렸죠. 자, 개발자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사용자는 막 자기 혼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잘못했네, 처음으로 돌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 보통은 리로딩을 해버려요. 그죠? 자, 근데 리로딩 시켜주지 마시고 이미 오리지널 데이터 보관하는 거 다 아셨으니까 리셋이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원상태로. 데이터, 이번엔 아까는 상태만 초기화했지만, 어플라이 체인지는 상태만 초기화했지만 리셋은 상태와 데이터를 완전히 원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리셋은요, 서버에서 조회했던 상태가 무조건은 아니고요, 조회한 이후에 한 번이라도 어플라이 체인지가 호출되면 마지막 호출된 시점에서 최종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리셋하면 처음이 아니라 최종 어플라이 체인지 불렀던 그 상태로까지 리턴입니다. 자, 그거 아시고 내용들을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 플랫폼 메서드 얘기는요, 데이터셋 메서드 얘기는 이 정도만 할게요. 자, 나머지 또 재밌는 기능 많으니까 내부에 가셔서 특히 헬프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일일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벤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데이터셋 이벤트. 애드로우하고 밴드로우하고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지금 프로퍼티에도 보시면 컬 로우하고 로우 포지션하고 다 있거든요. 사실 다 같아요. 여러 개가 동일한 의미로 만들어진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하셔서 같은 의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벤트 얘기를 해볼게요. 자, 데이터셋은요, 사용자가 직접 다루는 이벤트,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킷다운, 뭐 온케어 이런 이벤트는 없어요. 그죠? 순수하게 데이터에 관계된 이벤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 되지 않는 이 이벤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걸 꼽아라. 자, 그러면 onNode completed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왜냐? 데이터셋은요, 데이터를 담아놓는 게 원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잘 담은 다음에 나오는 이벤트, 이게 중요하겠죠? 자, 해당하는 이벤트에 나름대로 시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이벤트는 과거 시점을 가리키고 있죠? 자, 이 경우에 행위가 과거로 갔다는 거예요. 행위가 지나갔다는 뜻으로 과거 시점을 적용한 겁니다. 자, 설명문에 보시면 완료된 후에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행위는 이미 지나간 다음에 이벤트가 나오는 경우 과거 시점을 적용합니다. 자, 저희가 데이터를 서버로 조회했죠. 자, 조회하고 난 후에 이벤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콜백으로, 아니, 트랜잭션으로 호출하실 때는 최종 시점이 어디예요? 콜백 함수죠. 거기에서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를 찍었을 거예요. 자, 근데 데이터셋.load로 호출하셨을 때는 콜백을 태우지 않죠? 자, 이럴 때 바로 콜백의 역할을 해줄 만한 게 이 이벤트입니다. onNode completed. 자, load, append, 트랜잭션은요, 어싱크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자, 내용을 줄줄줄 기술하시면 로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문장이 수행되는 게 아니라 통신은 통신대로 타고 문장은 문장대로 수행되고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 하실 때 서버로 데이터 로드하고 바로 밑에다가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 찍어버리면 얘는 조회 완료되기 전에 찍혀버린다고요. 조회가 정말 완료됐을 때 우리가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몇 건 조회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 찍으려고 했죠. 자, 그게 바로 콜백 대신 로드 할 때는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메시지를 적으시면 돼요. 여기서 카운트를 세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놈이 서버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앞에서 소팅, 필터링, 리셋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배우셨죠? 이거 일어날 때마다 나와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처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리즌이라고 하는 원인 번호 같이 들어올 거니까 원인 번호에 따라서 케이스 처리를 나눠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해당하는 거 여러분의 프로그램은요, 대다수 마스터 디테일의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마스터를 클릭하면 디테일을 조회한다 그랬죠. 근데 마스터를 클릭하지 않아도 분명히 마스터 필터 조건이 바뀌면, 마스터 소팅 조건이 바뀌면
디테일도 뭔가 처리가 필요할 겁니다. 로드는 아니지만 언제 하면 돼요? 해당하는 거 필터 걸어놓고 온로드 컴플리티드 리즌 번호 5번일 때 6번일 때 케이스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해당하는 거 이럴 때 이용하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여기서 파악하세요. 자, 온로드 컴플리티드 바로 위에 온 에러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네요. 제가 여태까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돕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테이블이란 용어를 썼지만 이제부터 정확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데이터셋은요, 테이블 아니고 버퍼라고 보셔야 됩니다. 버퍼. 테이블과 버퍼를 왜 굳이 가르느냐? 테이블은요, 키가 있죠. 그죠? 프라이머리 키 같은 거 잡아서 듀비 못 나게 하죠. 근데 데이터셋은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셋은 그냥 버퍼기 때문에 넣으면 넣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듀 체크 기능 없습니다. 다 널 허용이에요. 난널 컬럼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듀플리케이션 체크나 난널 체크 직접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테이블 안 하고 버퍼라고 볼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온 에러 등장하면 아, 여기서 내가 오류 처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얘는요, 그런 거 몰라요. 뒷나도 모르고요. 잘못 들어온 데이터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널 넣지 말아야 되는데 널 넣어도 얘는 몰라요. 그럼 도대체 너는 뭐 하냐? 뭐가 에러야? 네. 얘는요, 방금 전에 온로드 컴플리티드 말씀드렸죠? 이거 놔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안 되면 그때만 나오는 게 에러입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로드 요청했어요. 근데 서버 주소가 잘못됐어요. 한참 찾다가 오류 나서 돌아올 때 에러입니다. 서버에 데이터를 제대로 요청해서 주소는 찾았어요. 근데 데이터를 갖고 와 보니까 에러 코드가 마이너스 들었네요. 자, 이럴 때 비정상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에러입니다. 뭐 소팅 필터링 조건 같은 거 드릴 때, 자, 이때 에러입니다. 자, 기능 수행할 때 오류 나는 거지 여러분의 뭐 문법 체크 이런 거 안 하니까 자, 해당하는 거 데이터 밸리데이션 체크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와 담기면 온로드 컴플리티드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어제 저희가 첫 시간에 조회 입력 만들었죠. 입력. 자, 입력 버튼 딱 누르면 뭐 했죠? 애드로우 하나 만들어서 빈넷 코드 추가됐었어요. 자, 이때 이벤트가 row inserted 나옵니다. 과거형이죠? 추가하고 난 다음에 추가된 위치에서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거 저희가 지금 통신에 관계된 거 로드, 어펜드, 트랜잭션만 어싱크예요. 또 제가 어싱크 말씀드렸더니 다 이런 줄 알고 되게 고민하고 계시는데 통신만 그래요. 통신만.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 내 PC 안에서 벌어지는 애드로우, 이 딜리트로우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싱크죠. 천천히 순서대로 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 애드로우 적으시잖아요. 그러면 애드로우 바로 밑에다가 초기값 세팅하셔도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순서적으로 실행을 해요. 자,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거 버튼 눌러서만 추가하실까요? 이분들이? 아닐 거예요. 나중에 되면 핫키도 만들어 달라 그러고 그리드에서 아래 방향 누르면 만들어 달라 그러고 요구사항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이 요구사항 오퍼레이팅 다 쫓아다니면서 애드로우 적어주시고 그 밑에다가 초기화 이벤트 다 적어주실 거예요. 자, 데이터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 초기 세팅은 어느 경우를 고하 막론하고잖아요. 자, 그러면 이벤트로 코딩하시면 어때요? 어쨌든 데이터 들어오면 여기 다 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시점을 한 군데로 집중시켜서 거기다가 로직을 짜셔야 제일 손 안 대고 많이 기능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애드로우 바로 밑에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로직이 똑같은 데서 여러 군데 발견되지 않도록 이벤트로 집중을 좀 시켜주시면 여러 가지 면이 편리해지실 겁니다. 자, 삭제 버튼이 바로 옆에 있었죠. 첫 시간에. 자, 삭제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나오는 이벤트가 onNow delete이네요. ing 좀 특이하죠? 자, 진행형이 나왔어요. 진행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미 하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이 이벤트 안에서는요, 삭제를 취소하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프로그래밍 하실 때 그런 거 나오죠? 정말 지우시겠습니까? 그죠? 그 메시지는 여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삭제 버튼 누르자마자 나와서 거기서 yes 하면 딜리트 로우 하시는 거고 아니면 빠지는 거예요. 얘는 이미 삭제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왜 빨리 안 지우고 ing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얘는 마스터 디테일 제가 말씀드렸죠. 디테일 처리하려고 할 때 그때 이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상태 그대로 꺼내서 다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미 지워진 후를 따지면 버퍼를 이미 옮겼기 때문에 새로운 메소드, 새로운 기능들을 써서 딜리트를 뽑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귀찮을 때는 여기서 처리하시면 똑같은 로직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걸 눈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얘를 그리드에다 연결을 해놨어요. 데이터가 쭉 뿌려졌겠죠? 해당하는 이벤트에서 메시지를 뿌립니다. 지우시겠습니까? 안 된다 그랬으니까 지워집니다를 뿌려볼게요. 자, 뭐뭐가 지워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뿌리시면요. 메시지 보이고요. 데이터 아직 보입니다. 자, 이 상태가 해당하는 이벤트 상태. 자, 바로 위에 deleted 과거 시점이 있죠? 여기서 똑같은 메시지를 찍으시면 메시지만 보여요. 데이터 이미 없어졌습니다. 자, 두 개의 상태가 이렇게 다르다는 점 인정하시고요. 자, deleted는 그럼 다 지워놓고 뭐 할 거냐? 보통 인덱스 같은 거 조정할 때 써요. 여러분이 보통 delete 지우시면 맨 끝에서 지울 때 그냥 보통 한 칸 올리는 게 저희가 얘는 지우고 나면 재조회해라. 얘는 지우고 나면 처음으로 올려라. 이런 경우 많이 하시죠? 자, 그럴 때 deleted 행위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액션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컬럼 체인지입니다. 얘는 위치를 바꾼다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컬럼 밸류 체인지를 줄여서 쓴 거예요. 컬럼 밸류 체인지입니다. 자, 근데 얘는 현재 시점이네요. 자, 아직 안 들어갔죠? 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 즉, 전에 발생하고 있어요. 자, 제가 미니스타에서 지금 주문을 냅니다. 네, 자, 주문을 연필 안 나가요. 삼각김밥 90개. 자, 이렇게 서버에서 어제 저장을 해놨어요. 자, 오늘 최종 점검하려고 어제 저장한 내역을 불러왔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셋에 놓고 에디트 박스를 연결했어요. 바인딩 걸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삼각김밥 나오고 옆에다 90개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주문이 너무 작네. 110개 수정했어요. 자, 타이핑하는 동안에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제가 에디트 박스 110으로 고쳐놓고 포커싱 딱 뺄 때 에디트 박스는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있으면 연결 데이터셋 해당 컬럼의 값을 바꿔주려고 할 겁니다. 자, 이 찰나죠. 자, 이 찰나 여기에 이벤트가 뭐라 그러냐면 주문 데이터가 들어오는데요. 두 번째 레코드에 재고 개수 넣어주니까 주문 개수 넣는데 원래 90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110으로 고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100개 이상 주문이 안 나가요, 하루에. 자, 그러면 잘못 넣으신 거죠, 이분이. 자, 100개 이상 주문하실 수 없습니다. 메시지 나가고 리턴 펄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특별히 캔이 붙었어요. 그죠? 다른 거 다 on으로 시작하는데 얘만 캔이 붙었죠? 캔 있는 경우에는 리턴 값을 가져요.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거부한다는 얘기죠, 펄스 하면. 자, 근데 생각해보면 약간 언밸런스해요. 왜냐? 에디트 박스 이미 110으로 만들고 빠졌어요. 그리고 데이터셋 바꿔주려고 하는데 거부했어요. 그러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 데이터셋 안에는 90이 여전히 들었을 거고 에디트 박스 이미 110으로 변경됐습니다. 자, 이때가 되면요. 중심축은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다시 데이터셋의 90으로 에디트 박스를 돌려놓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값을 오버해서 넣을 수 없도록 베리데이션 체크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만약에 수정을 허용하겠다 그러면 return true겠죠. 자, return true 하고 나시면 요런 이벤트가 발생할 겁니다. 컬럼의 값이 완전히 바뀐 다음에, 그죠? 어제 저희가 가로축 합계 내는 거 그리드에서 가상 컬럼 넣어서 썼지만 사실은 데이터셋 내에도 연산에 의한 값이 들어가는 컬럼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연산식 어디다 넣으면 좋을까요? 바로 이 이벤트죠. 컬럼 체인지드. 컬럼의 값이 완전히 바뀐 다음에 연산을 하셔야 정확한 겁니다. 그죠?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 쓰시면 안 될 거예요. 얘는 왜 그러죠? 거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얘는 아직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들을 아시고 바뀌기 전에 유효값 체크하는 부분하고 바뀐 다음에 연산해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나눠서 코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주문 항목을 에디트로 안 내고요.
그리드에다가 입력 기능 살려서 다다다닥 타이핑을 하려고 해요. 삼각김밥 90개, 그리고 뭐 오렌지 주스 80개, 그 밑에 70개 이렇게 적고 이제 막 쭉 적어 나가요. 자, 해당하는 거 세 번째 줄에다가 70 적어 놓고 네 번째 줄을 딱 클릭합니다. 그리드를. 자, 이럴 때 첫 번째 이벤트는 그리드에서 일단 클릭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죠? 클릭이 나왔더니 아, 얘가 원래 세 번째 있었는데 네 번째를 찍었네? 그러면 옮기겠다는 얘기죠. 포지션을. 자, 그럴 때 데이터셋한테 레코드 포지션을 옮기려고 하는데요. 이런 메시지, 이런 이벤트가 들어옵니다. 자, 근데 순순히 옮겨줄 수가 없습니다. 난널 컬럼이 있기 때문이죠. 재고 금액은 제대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주문 금액은 들어왔다. 개수는 적었다. 쭉 검사를 합니다. 근데 70까지는 들어왔는데 뭘 70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을 안 적었어요. 자, 그러면 얘가 그러는 거죠. 해당하는 거 이름 꼭 넣으세요. 리턴 펄스. 거부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클릭은 분명히 네 번째를 찍었지만 데이터셋 거부합니다. 나 네 번째 못 가겠다. 세 번째로 그냥 머물러 있죠? 언밸런스 또 일어났네요. 중심은 누구예요? 데이터셋. 그래서 그리드가 다시 세 번째로 돌아와 버립니다. 자, 이러면 난널 채울 때까지 얘는 못 빠져나가고 계속 그 위치에 머물러지겠죠. 자, 이걸 난널 체크를 보통 많이 쓰세요. 자, 마지막에 제가 그냥 포지션 바꿔줬어요. 다음에 꼭 입력하세요. 자, 그러면 레코드 포지션이 바뀌고 나서 해당하는 거 로우 포스 체인지 드 일어나겠죠. 포지션 완전히 바뀌고 나서. 아까 마스터 디테일 얘기하면서 제가 필터 기능을 알려드렸지만 사실은 필터 갖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디테일이 많은데 다 담기 부담스럽겠죠. 자, 그럼 보통 마스터 그리드에서 찍었을 때 디테일을 조회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클릭을 많이 내세요? 온클릭. 그거는요, 오퍼레이팅 잡자는 얘기지 거기서 로직을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방금 보셨죠? 클릭이 몇 번 일어나도 위치 포지션 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써서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시점은 이건 거죠. 마스터 데이터 레코드 포지션이 바뀌었을 때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거니까 데이터에 관계된 거의 모든 기능들은 거의 다 데이터셋 쪽으로 집중시켜 주시고 그리드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클릭했는지 더블 클릭했는지 어느 셀을 찍었는지 이런 거 알아내는 데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벤트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거 이 정도까지 할게요.